필등! 안녕하세요. 바람샘사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 40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세무사 1차 시험 불합격 후 어떻게 시험을 다시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찍기에 앞서서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 1부, 2부의 경우 과락자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점수를 잘 받으신 걸로 모니터링 했습니다.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0%에 도달하였는데요. 특히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0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80%라는 과락률은 2014년 회계학 2부 75% 과락률 이후로 처음으로 보는 과락률이었습니다. 물론 2014년 75% 과락률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법학 시험 같은 경우에 2013년, 매우 오래된 일이긴 하죠. 2013년에 케이스형으로 출제되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단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의 경우 수험생분들께서 케이스를 읽고 어떤 법령을 적을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법령과 사례 판단이 함께 들어가야 했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의 최대의 단점은 이 사례에 맞는 법령을 쓰지 못하고 다른 법령을 쓰실 경우에 논점 이탈로 점수가 0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올해 2020년과 비슷하게 과락자 분들이 대거 발생했던 해로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2014년부터 문제당 물음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세법학 점수를 받기는 쉬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2020년에 다시금 특히 0점은 조금 과격하게 채점을 들어갔거나 혹은 아예 쓰지 못하게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사례로 바뀌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내년도, 내후년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른 경향이 변했다라고 판단하시기엔 조금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학이 케이스로 나오든 혹은 단답형으로 나오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남들보다 한 줄, 한 단어라도 더 쓰셔가지고 내가 1점이라도 더 나오게끔 공부를 한다고 조금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세법학 2부 같은 경우에는 1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락자분들이 속출했던 것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총 5가지 포인트로 진행될 건데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공부를 계속할지 다른 길로 갈지. 시험에 떨어지시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저도 4번째 2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가족분들도 이제 공부는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시험을 다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제 시험과는 맞지 않는다.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은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합격의 원인 찾기. 사실 이번 시험의 불합격의 원인은 세법학 1부로 불합격하신 분들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세법학 1부 이외에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2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공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간 낭비하지 않기.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세법학 1부 39점, 38점, 37점으로 과락이 나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결과가 한번 나면은 바뀌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소송까지 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익이 없이 소송 비용만 많이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미 불합격이 났고 고통스러우실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예시험 불합격한 날에 그날 바로 도서관 가서 썸머리 요약서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네 번째 2차 시험 떨어졌을 때는 바로 다음 날에 토익 공부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통스럽고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빨리 극복하시고 제 개인적 견해는 내일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유예생 분들께. 여기서 유예생 분들이라 하면은 이번에 유예로 시험을 보시고서 탈락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탈락이란 말은 조금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유예로 시험을 보시고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왜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를 공부하라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12월, 1월, 2월 대략 3개월 정도 회계학 1부, 2부 같은 경우는 기본서, 연습서, 그리고 모의고사집을 손으로 직접 2차 연습지에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연습서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보던 연습서, 모의고사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의 연습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새로 내가 문제를 응용해서 내가 가진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실력을 올리셨으면 한다. 세법학 1부, 2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유예 2기, 3기 모의고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자료들, 시험지, 그리고 요약서 등을 눈으로 간간히 보시면서 감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에는 열심히 1차 시험을 준비하셔서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2차 공부를 12, 1, 2 그리고 1차 공부를 3, 4, 5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1차가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을 한 달 내지 2달 빨리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2차 시험 준비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 1, 2, 3까지 준비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실력에 맞게 준비하는 기간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동사생 분들께. 사실 동사생 분들께서는 유예생 탈락하신 분들보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본서, 모의고사 혹은 연습서, 말이 좀 끊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메인이 되시는 분들이 유예생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차생으로 시험 보시고 그리고 유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분 48초, 49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2014년에 제가 유예로 시험을 봤을 때에도 이번과 같이 하루, 이틀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전에 전산 오류로 합격과 불합격을 먼저 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또한 2014년에 하루 전에 전산 오류로 불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 정말 기나긴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분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쏘가리 하면서 거의 밤을 샜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물론 15, 16, 17, 3년, 4년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지금 합격하고 그 순간을 다시 돌이켜보니 고통스러웠지만 추억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조금 아름답게 보이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좀 고통스럽고 힘드시더라도 내일부터 꼭 공부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합격해서 그래도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라고 오늘을 추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의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람새우사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